장진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증여세 파트의 부동산 무상사용과 유상사용에 대한 고저가 양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가 있고 이제 수증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동산에 아들이 세입자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증여자는 아버지고 수증자는 누구죠? 자, 아들입니다. 자, 특수관계자에 일단 해당이 되고요. 물건은 부동산인데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서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증여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요,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의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특수관계자라는 가정하에서예요.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만약에 부동산을 대여를 했는데 보증금을 받거나 또 월세를 받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무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먼저 증여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저 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먼저 소득세법에서 일단 보면 건물주가 이제 개인일 때입니다. 이제 부당행위 계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건물주가 이제 법인일 때도 똑같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겁니다. 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은 이제 시가 적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시가가 분명하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가 산정 금액은요, 어떻게 계산하냐? 자, 부동산 가격에 법인세하고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입니다. 50%에 마이너스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여세 시가산정 규정하고 좀 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가세와 관련되는 건데요. 부동산 임대를 했는데 특수관계자입니다. 무상으로 주거나 또 저가 양도가 됐을 때는 시가의 10%만큼 과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자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과세 유형은 건물주가 개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또 법인이냐에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수증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으로 썼을 때죠. 또 그 다음에 유상으로 썼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 먼저 세입자가 당의 부동산을 사용을 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아버지 아파트에서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했을 때 가정을 할게요. 자,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는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무상과 관련이 돼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상과 관련이 돼서는 무상 사용 시점에서 무상 사용 이익이 5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또 5년이 끝나면 다시 5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용 시점에서 무상 사용 시점에서 5년을 계산하는데 그 계산된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부동산 무상 이익은요, 부동산 가격의 2%입니다. 이거를 적정 시가로 보고요. 5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이자율은 10%를 가정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2%에 이자율 10%가 5년간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간편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상이익은요, 부동산 가격의 2%, 여기에 10% 이자가 5년간 가정이 됐을 때 연속적이죠. 요게 3.79079란 값어치가 뜹니다. 그래서 가격 계산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에 13억 1898만 7324원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13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무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 아파트에서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 경우는 1억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으로 하시면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게
뭐 주택이 됐던지 뭐 상가가 됐던지 오피스텔이 됐던지 상관없습니다. 13억 원 정도 생각을 해서 그 이하로 갔을 때는 증여세로 과세할 게 없다는 거, 자, 유념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5년 단위로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고요. 부동산 가격의 2%를 이제 적정 임대료로 가정을 합니다. 이게 5년간 지속이 되는데, 자, 이자율은 10%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상사용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사용 좀 복잡하겠죠. 저가 임대료도 있고 고가 임대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증금을 받거나 유상으로 월세를 받을 때입니다.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얘는 특이사항이 1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입니다. 세법상의 적정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똑같이 30% 상하 30%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 갭 차이도, 시가와 대가의 갭 차이도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1,000만 원 이하가 될 때 또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택이 이제 시가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가 판정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상증법에서. 그러니까 감정평가가액을, 자, 1순위로 보는데, 그 감정평가가액은 상증법에서는 2개 이상 감정평균값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례 가격이 있겠죠. 그 매매사례 가격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감정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잘 하지 않고 매매사례 가격으로 가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준적 평가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 기준시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데, 만약에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자, 똑같습니다. 주택가격의 2%를 가로 판정을 합니다. 주택가격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 임대료 이제 대가라는 게 있죠. 그 임대료 대가가 이제 주의사항이 되는데, 내가 이제 보증금으로 받아서 칠게요. 그 보증금의 이제 3.5%입니다. 3.5%만큼이 이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입니다. 뭐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이 되겠죠. 그 가격의 2%의 대가 규정은 내가 받던 전세 보증금의 몇 %죠? 3.5%를 적정 임대료로 평가를 합니다. 자, 증여세 과세 여부를 따져보면, 내가 시가로 평가한 경우에 상하 30% 가감을 합니다. 그 사이 내에서 제가 평가했던 임대료 대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자, 증여세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아들한테 보증금 5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주택 가격에 대한 시가부터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얘는 불분명하다고,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1년간의 임대료 시가는요, 20억이잖아요, 주택 가격이. 2% 계산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입니다. 그 4천만 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상하 30%씩 가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4천만 원에, 자, 하로 가면 0.7이죠. 47, 28에서 얼마가 돼요? 2,800만 원이 하한선이 되고요. 자, 상한선은 어떻게 되냐면, 자, 4천만 원에 1.3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5,200만 원이 됩니다. 하한선은 2,800이고 상한선은 적정 임대료가 5,200이 되는데, 이걸 이제 보증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을게요. 그럼 2,800일 때 하한점이, 임대보증금의 3.5%가 2,800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상수로 보고 이걸 3.5%로 나눴을 경우에 환산 보증 가격은 8억 원이 됩니다. 2,800만 원에 대칭되는 보증금은 얼마예요? 8억 원이 되고, 상한선으로 1.3이 5,200이라고 했죠. 그 5,200도 똑같이 3.5%로 나누면 환산 보증 금액은 14억 8,571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하한선은 보증금으로 받았을 때는 8억이고 상한선은 14억 8,500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월세라든가 보증금이 움직였을 때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에서 얼마를 잡았나요? 보증금으로 5억을 잡았죠. 하한선이 얼마였어요? 8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8억 원 이하로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 증여세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시가하고 대가 차이가 또 살펴볼 게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적정시가는 4천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5억이죠. 5억이 이제 3.5%를 계상을 하면 적정임대료. 자, 대가는 얼마가 나오냐면 1,7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4천만 원이 적정시가인데, 자, 얼마의 적정임대료? 대가가 1,750만 원이죠. 저가입니다. 1,750만 원을 받아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갭 차이, 시가와 대가의 갭 차이는 2,2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근데 1천만 원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 2,250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증여세라는 건 누가 내는 세금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상이긴 한데 저가 임대, 특수관계자입니다. 저가 임대로 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증여세 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 임대를 가정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주택,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있는데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가 임대료가 9억입니다. 자, 9억에 이제 임대보증금을 이제 아버지가 수령을 했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법, 상준법상의 시가겠죠. 주택 가격의 2%를 가정을 하면 10억 원의 2%니까 1년간의 임대료는 얼마가 돼요? 시가가 2천만 원이 됩니다. 먼저 2천만 원부터 중심을 잡으시고요. 상하로 30%씩 가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2천만 원에 하로 들어가면 0.7이니까 1,400만 원이 되고, 자, 위로 올라가면 2천만 원에 1.3이니까 2,600만 원이 1년간의 임대료 대가 가액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면 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한선이 1,400이죠. 요거를 이제 보증금 환산을 해볼게요. 1,400을 3.5%로 나누면 자, 보증금은 얼마가 나오냐면 4억이 뜹니다. 그 다음에 2,600만 원 상한선이죠. 이걸 3.5%로 나누면 보증금은 7억 4,285만 7천 원 정도가 뜹니다. 7억 4,200 정도를 넘기면 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보증금 얼마 받았다고 했나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9억 원의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7억 4,200을 넘겼기 때문에 1.3, 130%를 넘겨서 고가 임대를 수치를 했죠. 자, 그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 3.5%면 1년간의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환산했을 때 3,150만 원이 뜹니다. 자, 시가는 얼마라고 했죠? 2천이죠? 자, 갭 차이가 1,150만 원이 뜹니다. 자, 1,150만 원인데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1천만 원 초과라고 했죠? 자, 1천만 원 초과했나요? 안 했나요? 초과했습니다. 1,15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자, 1,150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 이 경우 뭐 어떻게 돼요? 증여세 과세 대상은 세입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되겠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좀 설명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주택으로 한정을 해서 아파트에 무상으로 아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주택 가격이 13억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5년간 지속이 된다고 가정을 했고요. 13억 이하로 들어갔을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소득세 부분도 아버지 건물에 아들이 무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상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유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가 임대와 고가 임대가 있는데 요거는 먼저 시가 있죠. 시가, 주택 가격에 불분명할 때입니다. 2%를 적정 시가로 보고 그 시가의 상하 30%씩 가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을 하고 그 보증금 있죠. 환산을 한다고 했죠. 자, 각각 3.5%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상하값 임대료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들 겁니다. 그 보증금으로 수정했을 때 그 금액도 상하로 벗어났을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또는 건물주 입장에서 뭐라고 했죠?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자, 저가라든가 무상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해요? 자, 수중자죠. 수중자가 증여세 사용자죠.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인 아버지 입장입니다. 요거는 뭐 주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법인세 문제가 뜨기도 하고 또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부가세법상 시가,
시가 있죠.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자, 과세 부분 10%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 유의해서 부동산 무상 이익과 그다음에 유상 사용에 대한 고저가 임대료 있죠. 이 부분을 자, 증여자와 자, 수증자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